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개인 채무자 보호법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 빚이 감면되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법은 불법과 과다 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이 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법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2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채무자 보호법을 시행했습니다. 9월 기준 가계대출이 135조 수준인 걸 보면 전 국민 대다수가 부채를 갖고 있다 해도 무방한데요. 그래서 사실상 개인 채무자 보호법은 전 국민 모두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될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주일 내 7회 이상 추심을 금지하며 채권 매각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3회 이상 매각된 개인 금융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이번 법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채무조정 요청권의 신설입니다. 대출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연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와 함께 고금리, 고물가 고금리 시기가 맞물려 제때 채무를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 주택경매 신청, 채권 양도와 같이 채무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 회수 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 조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라는 조항인데 은행이 강제로 빼앗기 전에 대출에 대한 부담을 먼저 줄여줘서 채무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가 적용되지 않고 법적 분쟁이나 이미 다른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 변제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연체 발생 시 과도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대출 금액 5천만 원을 연체하는 채무자에게 연체 발생에 따른 과대한 이자 부과를 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대출 잔액이 1천만 원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있다면 상환 기일이 도래한 잔액은 1천만 원이고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잔액은 9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그냥 1천만 원 통으로 기존 약정 이자와 연체 가산 이자를 모두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상환 기일이 도래한 100만 원의 약정 이자와 연체 가산 이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일이 오지 않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약정 이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게 되어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추심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 종량제와 특정 상황에서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 유예제도 또한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특정 시간대나 방법으로의 추심 연락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됩니다. 담당자에 따라 과도한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 추심 횟수와 총량이 정해졌습니다.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 연락을 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는 채권 추심자의 일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주소 방문, 특정 전화번호 전화, 특정 전화번호 문자, 특정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 지정해서 추심 연락을 하지 않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고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전속 직계 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3개월 이내 채무자 채권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개인 채무자 보호법과는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10월 금융위원회의 서민,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정보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 등의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채무 조정이 시행됩니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에는 이들 취약층이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합니다.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 원금을 1년 이상 갚지 못한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삭감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 시행됩니다. 관련하여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은행에 이 정책이 적용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차주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제도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의료에 대해 채무자보호법의 주요 제도는 채무자의 상한 부담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채권 금융회사의 회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이 시행됨으로써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회수 가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연체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금융위원회가 시행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이 채무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금융회사의 관계에서도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지 기대해보면서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 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